비트코인은 디지털의 금인데 금보다 훨씬 좋다. 훨씬. 네. 금이 논리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데 디지털 금이 논리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DP님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다고 무언가 다른 생산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이익이 나오고, 노는 농작물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다. 이게 우선 명확히 가야 될 지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수단이 아니고 네. 화폐를 갖고 있을 때 화폐를 갖고 있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네. 채권을 갖고 있냐, 채권도 이제 돈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화폐를 갖고 있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의 이슈에서 저는 지금은 화폐의 일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화폐의 일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근데 화폐 일부분을 가지고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게 자산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네. 제가 블로그 글을 썼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블로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네. 비트코인은 금과 원재재 사이에 어딘가다. 근데 금이 되기엔 네. 금은 너무 오랫동안 이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있었죠. 비트코인은 그 합의를 그렇게 빨리 가져올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되긴 힘들다. 원자재가 되기엔 블록체인 기술이 소구하는 소구점은 가격 효율성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작은 부분인데 특정 DB에만 적용될 수 있는 소구점인데 이걸 원자재로 하기엔 너무 작다. 그래서 금과 원자재 사이에 어딘가겠지만 둘 다 애매할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어딘가로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는 그때 그 글을 쓰면서 거기에는 안 썼지만 속으로는 아씨 이거 폰지 스킴이다. 이거 제2의 튤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긴 썼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 2017년이 지나가고 저의 생각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두 사람이 2018년도에 잭 도로시가 네.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미국의 금융산업이 두 번 바뀌었다면 네. 앨런 머스크의 페이팔로 한 번 바뀌었고요. 네. 잭 도로시의 스퀘어로 한 번 바뀌었거든요. 네. 미국의 금융을, 전 세계 금융을 그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 두 사람이 비트코인을 옹호한다? 그 말은 잭 도로시, 앨런 머스크, 둘 중에 한 명이 병신이라고 쳤을 때 과연 누가 병신일까?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같은 거를 보고 누가 병신일까? 잘 고민해보니까 나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의 결과물을 말씀드리자면 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의 금인데 금보다 훨씬 좋다. 훨씬. 네, 디지털의 금이지만 금보다 훨씬 좋다. 여기서 제가 원래 간과하고 있었던 게 제가 뭐였냐면 네. 금은 왜 가치를 저장하고 있을까? 야. 분명히 저는 그냥 오랜 시간 사람들의 합의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하고 끝내긴 했지만 오랜 시간 사람의 합의라고 해도 예를 들면 뭐 돈도 오랜 시간 사회의 합의인데 계속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왜 가치를 저장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바뀌기 시작한 포인트가 금이 왜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디지털 금이다라는 걸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금이 논리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데 네. 디지털 금이 논리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의 합의로서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합의가 나아갔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게 사람마다의 포인트가 다를 건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의 모든 자산들은 튤립부터 시작해서 뭐 조개가 됐건 뭐가 됐건 소금이 됐건 모든 자산들은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량이 미친 듯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방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도 네. 공급량이 증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턴 이 공급량이 이걸 망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얘는 디지털 금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티핑 포인트는 넘어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굳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방금 말한
이거를 해칠 수 있는 이유들이 알고리즘상 배제돼 있다. 알고리즘상 해킹할 수 있는 위험이나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공급으로 모든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 모든 위험성들이 알고리즘으로 배제돼 있고 지금 여러 화폐 화폐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그 대체로 금을 떠올리지만 같은 순간에 비트코인을 모두 다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이 티핑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보다 훨씬 좋다고. 훨씬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금은 쪼갤 수가 없어요. 금도 쪼갤 수 있지. 사실은 쪼갤 수 있는데 우리가 금을 쪼갠 걸로 막 왔다 갔다 거릴 수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잘게 쪼갤 수 있고 그렇죠. 큰 걸 거래하는 것과 작은 걸 거래하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쪼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금은 보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금 ETF를 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 ETF에 뭐 AUM이나 뭐 GLD 이런 걸 사면 거기에 금 가격이 똑같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변수가 생겨요. 이 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관 비용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보관 비용이 분명히 이 금을 빌려주는 비용의 상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빌려주는 건 이제 비트코인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 보관 비용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뺏길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보관 비용이라는 게 누가 훔쳐가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그 비트코인은요. 사서 가만히 갖고 있을 때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보관 비용도 없고 뺏길 수 있는 변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왜 금을 영국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국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지? 금을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는 금 거래소가 크지 않거든요. 금 거래소는 영국하고 미국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영국하고 미국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팔고 싶을 때 나도 언제든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 시큐어, 거래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래 비용으로 따졌을 때 소액이 되면 비트코인은 불리해요. 하지만 고액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은 거래 비용도 없어져요. 왜냐면 그냥 거래가 커진다고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금은 꾸준히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꾸준히 공급이 감소해요. 이게 엄청 커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감소해요. 왜 감소하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지갑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지갑을 잃어버리게 설계해놨어요. 왜냐하면 지갑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죽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 죽어도 모른다는 거. 분명히 뭐 딴 데다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 죽음이라는 건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평소 알려줬으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되면 비트코인 있었나? 그러니까 그냥 그 자산 자체가 삭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점점 공급이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금은 공급이 늘어나요. 금 엄청 많아요, 사실. 금을 저희가 채굴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아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금은 증가하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줄어드는 자산이다. 사실 이게 그 보관 비용이나 거래 비용은 다른 형태로도 금이 소구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상품을 만들거나 ETF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금이 소구할 수 있지만 쪼갤 수 있다 없다와 공급이 금은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은 줄어든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금이 소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디지털 금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네. 기본적 분석 힘들어서 그렇죠. 가치평가가 곤란하다는 평도 많이 받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항상 그런 질문은 금에도 같이 적용해 보면 돼요. 우리가 금은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에 대입해 봤을 때 금도 똑같거든요. 똑같다. 네. 근데 우리가 금을 그러면 금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인정받았냐 안 받았냐에 이 개인적인 견해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견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거는 금은 너무 오랫동안 네. 비트코인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합의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적은 건데 그죠. 비트코인은 그게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오해나 이런 불신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저도 그 오해에 쌓여 있었지만 네. 이제 그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만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좋게 보시는 건지, 네네네. 아니면 좀 그 옆에 있는 이더리움도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진짜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부터는 이제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더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금과 원자재 어딘가라고 말했을 때 원자재 쪽이 이제 이더리움 쪽인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아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아직 멍청하다. 나는 아직 멍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게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으로 나아가는 그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쪽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럼에도 이해를 못했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너무 좋은 리소스들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뛰어난 개발자들, 엄청난 돈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 블록체인 쪽이에요. 근데 어느 곳이든 이렇게 돈이 몰리면 가치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아, 얘 사기꾼이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워렌 버핏이 딱 투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했어. 그리고 나는 1000억짜리 회사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사기죠.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사기죠.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1000억을 투자했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의 회사를 잘 보면 워렌 버핏이 투자 담당자고 50%는 워렌 버핏이 갖고 있고요. 50%는 외부 주주가 갖고 있고 이 회사엔 1000억의 현금이 있어요. 이 워렌 버핏이 이 1000억의 현금으로 투자를 잘한다 라는 가정이 있다면 이 회사가 2000억이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럼 2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되는 순간 워렌 버핏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본과 뛰어난 사람이 투입돼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본질적인 걸 하물며 0이라고 가정해도 거기에 수많은 인력과 뛰어난 워렌 버핏이 투자하듯 엄청난 인력이 들어오고 1000억이 투자하듯 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걸 베이스만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0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에 너무 뛰어난 사람들과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의 일정 수준의 성장만 하더라도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베이스가 0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그래서 나머지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만 아직은 이해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잘 되긴 하겠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총을 들이대고 어느 쪽에 베팅할 거냐? 저는 당연히 잘 된다에 베팅할 거예요. 그러면 코인 투자에 관련해서 뭐 제가 코인 투자의 핵심이라든가 뭐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거 여쭤보는 거는 답변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겠네요. 그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코인 말고 비트코인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현금의 대체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근데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상장회사 중에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회사들은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의 시장만 좋게 본다면 이 회사는 투자할만 하겠죠. 저는 오히려 제가 투자한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 같이 상장회사도 그 거래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행들 중에서 그런 암호화폐 내에서의 스위프트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은행들도 있고요. 하물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누뱅크 같은 회사도 그런 회사거든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비트코인은 제가 현금의 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접근하기에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암호화폐 좀 좋게 보는 게 네. 사실은 요즘에도 굉장히 핫한 NFT라든가 네네네. 메타버스 네. 이런 쪽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피님한테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분명히 알겠어. 근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못했던 그런 그 하락론자들의 논리적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논리는 하락론자들이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락론자의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서 하락론자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 논리를 깨트리고 싶은 건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제가 하락론자의 논리를 제 스스로 깨트린 거고요. 이 암호화폐 쪽은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쪽으로 깨트려야 되는데 아직 못 깨트렸어요. 아직 NFT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답변을 제대로 주시는 분을 아무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NFT 말씀하시는 분들이 NFT에서는 이 칼을 A라는 게임에서 쓸 수 있고 B라는 게임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칼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칼에 어떤 능력치가 부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B라는 회사가 똑같은 능력치를 부여하는 건 B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거가 이슈가 아니라 너 이거 같이 갖고 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집행검인데 여기서는 그냥 단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NFT니까 같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능력치를 부여하는 거는 게임 회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게임 회사도 이렇게 또 제3자로 다오처럼 가겠다 뭐 이런 또 다른 주장이 나오면 제가 또 다른 주장을 질문을 내뿜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저의 하락론자의 주장들이 제 스스로 깨트리지 못했어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투자하기엔 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이쪽도 좋게 본다. 잘 될 것 같다. 무조건. 하지만 나는 아직은 또 모르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잘 될 거고요. 비트코인 이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잘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금 대체로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좋을 거고 암호화폐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직접 투자 못하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상장회사로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지난해 9월에 하반기에 네. 나와주셨고 올해 또 이제 상반기 나와주셨으니까 아마 또 다음 하반기 때문에 좀 뵐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띄엄띄엄 부르시네요. 가끔 뵙는 게 좀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네. 투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 뭐 어떤 분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네네. 지금 너무 좋다. 그죠. 싼 주식이 널려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지만 네네네. 또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널려 있는 건 맞는데 살려고 하는 게 뭐 돈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돈이 무한대가 아닌데 당연하죠. 그리고 또 살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해서 이게 또 사실 싼 건 맞지만 계속 싼 게 장기전으로 가서 나중에 오른다면 네. 지금 굳이 안 담아줄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네. 마지막 투자는 좋은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이게 모든 투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15년, 20년 후에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주식이 3년, 5년 후에 오를 거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아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주식이 6개월 내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있죠. 근데 6개월 내에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네. 내가 산 다음날 올랐으면 좋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다음날 떨어지면 그렇지. 내가 다음날 살 거. 그렇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1,300만 원만 넣고 그 사이에 제가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몰랐어. 내가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레버리지 쓰고 돈 더 넣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레버리지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더 안 넣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잘 돼봤자 되게 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잘 된 편이잖아요. 네, 잘 됐죠. 저조차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확신을 갖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행동도 좀 달라질 거라서 그냥 좀 길게 생각하시는 게 결국 좋을 거다. 너무 조급하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아, DP님의 계좌가 1,300만 원에 시작했듯이 그리고 지금은 수십억 아, 그렇죠. 최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 직접 본 사람도 있다면서? 아, 있죠. 몇 명 봤어요? 제가 아는 분도 봤다고. 아, 그죠. 네. 물어보세요, 직접. 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계좌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자 DP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